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9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워볼 건데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기 앞서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잠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럼 뭐라고 했었죠?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워봤었죠. 그 다음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거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바뀌든 수요량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걸 말한다고 했었죠. 그럼 반대로 탄력성이 무한대 값을 가진다. 즉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미친듯이 이렇게 날뛴다. 이게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 먼저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은 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이게 탄력적인 경우 1이다. 1보다 크다. 탄력적. 그리고 단위 탄력적인 경우, 그리고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 비탄력. 자,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탄력적인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판매 수입은 일단 감소합니다. 왜냐면 이제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그만큼 이렇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죠. 감소하고, 즉 가격 상승률이 이 판매 감소율보다 작다. 작다. 작은 글씨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이 변동이 없다.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만큼 또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오르는 만큼 이만큼 딱딱 규칙 정해진 대로 떨어지니까 판매 수입 변동이 없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 수입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죠? 이거는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판매 감소율보다 커서 가격 상보다 자, 비탄력적인 건 필수제라고 했었죠. 가격 상승률, 자 예를 들어 생수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지만 이제 비탄력적이니까 거의 500원일 때 50명이 사 먹었으면 1000원일 땐 한 48명 정도가 사 먹겠죠. 왜냐면 생수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 두 명은 뭐 너무 돈이 없어서 물을 줄이기로 한 사람이 되거나 이제
뭐 물 대신 사이다를 마시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거고, 거의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입을 계산해 보면은 이건 이때는 얼마죠? 50원짜리를 50명이 먹었다. 그러면 25,000원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48,000원. 응? 확실히 늘었죠. 엄청 늘었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올리고 싶겠죠. 내가 생수를 내가 독점적으로 팔고 있는데 나 말고 생수 회사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한 만 원 해도 사람들 거의 사 먹을 거니까 만 원 하면 돈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무한정 올라가는데, 이때 정부가 개입해서 야 너네 그러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 정도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규제를 해줍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판매 수입이 증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단탄, 이거 역시 이거 그대로 판매 수입 변동 없음. 얘가 딱 내린 만큼 하는 만큼만 딱 움직이기 때문에. 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 생수가 500원인데 기업 입장에서 좀 선심 쓰자 해서 단돈 100원으로 낮췄다. 그래도 딱 50명만 사먹겠죠. 50명이 한 병씩 이런 식으로 50개만 딱 팔리니까 판매량은 변동이 없는데 가격만 내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판매 수입 감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독점 기업에서 어느 재화의 생산을 독점한 한 기업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이윤이 증가되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가게는 효용을 추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기업의 전략인데 여기서 정부가 가끔 규제를 해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업은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고,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적당히 인하하려고 하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비탄력적인 걸 자꾸 인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공급 가격 탄력성 배웠으니까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정확한 거는 ED,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ES라고 부릅니다. B를 썼네. 자, D. 이 D가 그 디맨드, 수요를 뜻하는 거고, S는 서플라이, 공급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탄력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쓰여 있으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의미,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고,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도 이만큼 오르고, 가격이 내리니까 물건값 싸졌네, 이 팔아도 뭐 별로 남지도 않겠다 하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가격 변화율분의 이 세모는 변화를 말합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공급량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쉽죠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하는데 이는 가격의 변화 정도보다 공급량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 가격은 이만큼 바뀌는데 공급량은 더 크게 바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게 탄력적인 경우고 비탄력적인 경우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공급량은 이만큼 바뀌는 경우를 말하겠죠. 자, 이런 갭이 있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은 얘가 가격이 딱 이만큼 바뀌면은 정확하게 공급도 딱 이만큼 바뀌는 거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네요. 자, 이게 단위 탄력적이고 이거는 그냥 탄력적, 이게 비탄력적. 자,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이 공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어디서 제일 잘 튀겠습니까? 이거 평평할수록 더 잘 튀어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탄력적인 게 이거니까 이게 탄력적인 경우, 그 다음으로 잘 튀어오르는 단탄, 또 그 다음 비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거는 튀어오를 수가 없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이면 계속 통통통 튀어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필기는 한번 합시다 일단. 자, 받아 적으십시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걸 뭐라고 나타낸다? ES라고 나타낸다. ES가 이거면 뭐다? 이런 경우 이거 따라 적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전까지는 경제가 그냥 재밌게 약간 말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 이런 게 등장하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했었죠. 단위 탄력적이다. 이만큼 바뀌면 딱 정확하게 이만큼 바뀌는 거. 그럼 이거는 0보단 크지만 1보단 작다. 비탄력적이다. 이만큼 바뀌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바뀌어준다.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그냥 탄력적이다.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해도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변동이 전혀 없다. 미동도 없다. 즉 이 상태. 이게 공이 가격이라고 치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번도 안 맞아. 안 튀어 올라와. 변동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격 변동률이 공급 변동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격 변화가 공급 변화보다 더 크다. 아까
가격분의 공급이라고 했으니까 가격 변동률이 더 크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1보다 작죠. 근데 0보단 크니까. 이게 비탄력적인 경우. 아마 시험 문제나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를 골고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딱 1대1, 2대1, 3대1 딱 이렇게 나뉘니까 가격 변화율과 공급 변화율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쉽죠. 이제 이거 거꾸로 하면 되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1분의 2, 2분의 3 이런 식으로 1보다 더 커야 되니까 탄력적인 경우. 그다음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약간 미세한 변동이라도 공급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무한하게 늘어난다. 늘어남. 자, 이 5가지를 필기하시고 꼭 암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 보면 이해가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워도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걸 지워도 이걸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지워도 이걸 보고 이제 적어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쉽죠, 생각보다.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공급 계획의 시간이다. 공급 계획 시간에 공급자들이 공급 계획의 시간을 장기적으로 설정한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공급 계획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 과정에서 가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커져 공급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게 뭐죠? 가격이 이만큼 바뀌는데 공급은 이만큼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쉽게 말해서 쌀로 생각해 봅시다. 쌀의 생산량, 쌀이 갑자기 이제 1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바뀌었다. 농부들이 이제 다른 거 안 짓고 막 쌀 심어 해가지고 쌀을 막 생산하고 싶은데 쌀이 한두 달 만에 뚝딱 나오나요? 대체적으로 1년 정도 걸리니까 이제 쌀이 처음에 딱 이제 12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봤을 때 이때 1만원에서 갑자기 가격이 10만원으로 띵 바뀌었는데 이때 공급량이 계속 이제 한 달에 100가마를 생산했는데 10만원 오케이, 그럼 1월달부터 뭐 500가마니 생산해야 되겠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못 바꾸죠. 이제 쌀은 한참 걸리니까 10만원이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100 가다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쌀 농사를 추가로 더 지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절이 한 10월 달쯤에 갑자기 1,000가마니 딱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오르니까 탄력성이 100가마니에서 1,000가마니로 이렇게 확 뛰어 올라서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10월 전에 한 1월부터 3월까지만 계산해 보면은 아니 그 시장 이 조사한 사람 입장에서 아니 쌀 가격이 1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왜 100가마니 하던 대로 그대로 생산하지? 쌀은 이렇게만 보면은 비탄력적이구나.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전혀 늘지가 않네. 비탄력적이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쌀을 생산하는 과정이 기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니까 100가마니 생산하던 게 1,000가마니로 확 늘었으니까 쌀은 탄력적이구나.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쉽죠? 자, 그 다음 둘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진다. 공산품은 생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즉, 공산품, 예를 들어 뭐 볼펜이라고 합시다. 볼펜은 여러분 공장에서 하루에도 몇 박스를 찍어낼 수 있죠. 하루에 1,000박스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합시다. 작정하면은 1,000박스를 찍어낼 수 있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저장이 용이하다. 이걸 안 팔리면 1년이고 2년이고 저장할 수 있는 큰 창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막 재놨다가 볼펜 막 재놓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딱 1,000박스씩 공급을 하다가 생산 이꼴 공급이니까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볼펜 가격이 1,000원에서
이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1,000원에서 만원으로 뛰었다. 1만원이 되었다. 사장 입장에서 저의 찬스죠. 1년 동안 몇 년치를 팔 수 있는데, 야, 볼펜 더 만들어. 1000박스에서 한 일주일 만에 3000박스를 만들었다. 직원들이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일해서 만들었고, 이걸 저장할 창고도 든든하게 있다.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거에 맞춰서 탄력성이 이만큼 혹은 이만큼 계속 오르죠. 이거는 그럼 탄력적이다. 즉 공산품 뜻이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산품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 공산품. 반면에 농산물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장도 어렵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적다. 이거 쌀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 농산물은 공산품은 탄력적이고, 농산물은 이것도 농업에서 생산한 물품, 농산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비탄력적입니다. 얘도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올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그냥 올리기 싫은 경우도 있겠지만. 자, 마지막 셋째, 생산 설비의 규모나 생산 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선 대체재 보완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선 봅시다.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품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자, 생산 설비가 확장하기 용이한 경우 공급 탄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죠? 교육 서비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육 서비스. 생산 설비, 학교와 교사가 있어야, 이거 두 개가 만나야 교육 서비스가 생산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우,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 용이한 경우, 교사 그냥 집에 안 보내고 밤새 수업시키면 되죠. 선생님 6시나 이럴 때 퇴근하고 집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교무실 나와서 계속 이 수업 영상이나 찍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육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정말 쉽죠. 그냥 교장 선생님 집에 가지 말고 일해라 한마디만 하면은 저 바로 그냥 이거 교육 서비스 늘어납니다. 뭐 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양은 늘어납니다. 일단 또한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요소를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크게 나타난다. 자, 선생님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요소를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자, 학교 대체 가능하죠. 학교 망했다, 없어졌다, 지진으로 무너내렸다. 지금 선생님 집에서 이거 영상 찍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거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도 망했다. 그러면 어디 건물을 빌려도 되고, 날씨 좋으면 여러분이랑 저기 뭐 도섬이나 놀러가서 도섬에서 이제 바닷바람 맞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수업해도 되는 거고, 방법은 많죠. 수업은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감자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80%나 치솟았으며 지난달과 비교해서 33%나 올랐다. 가격이 76.9% 상승했고 지난달에 비교해도 33%가 올랐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3% 올랐다. 지난해 겨울과 올봄 꽃샘추위 등 기후의 영향으로 감자 생육이 좋지 않아 감자의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와, 가격은 올라가는데 공급량은 줄고 있다. 여러분 딱 봐도 이게 어떻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죠.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량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면 이만큼 뛰었죠. 감자를 주요 생산하는 지역에는 한파 피해로 초유화 시기가 지연되다가 평당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였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감자의 저장 물량이 감소하고 파종기 때 기상이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감자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즉 어쨌든 이제 공급이 자 계속하면 공급은 무한정. 이걸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감자의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수요와 공급 가격 탄력성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감자가 수요, 공급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만 감소해도 수요는 크게 증가, 가격도 역시 증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직선으로 긋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이 계속 증가를 하고다가 이게 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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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1, 2, 3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원래 감자가 이랬었는데, 자, 그 전에 감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모두 비탄력적이다. 감자가 농산품이니까 농산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왜냐면 가격이 늘면은 이거 많이 하고 싶은데 감자가 하루 이틀 열심히 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많이 못 따라가죠. 수요도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비탄력적이죠.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안 사 먹고 싶어도 가격이 오르면 이제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감자는 어떻게 보면 주 생활원이죠. 감자를 안 먹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식에 가깝죠. 옛날에는 완전 옛날 영국이나 이런데 영국이나 이런 곳이 원래는 빵이 주식이기 전에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그때 영국 대기근으로 감자가 엄청 귀했어요. 감자 하나에 아무튼 엄청 비쌌어. 그래서 감자가 주식이 되다가 감자가 이제 병들고 그래서 감자를 더 이상 못 구하게 되니까 그때 빵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이 빵 먹듯이 예전엔 감자를 먹었어. 그만큼 감자 없으면 못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쌀 같은 존재였지. 자, 그런 식으로 감자는 어떻게 보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감자 없이 못 살아. 감자 가격이 올라도 늘 사 먹던 대로 사 먹어. 즉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은 못 따라와줘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내려가진 않고 수요는 그대로야. 수요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공급은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그대로 제자리야. 이게 따라 줄어들어주면은 차라리 가격이 이만큼으로 될 건데 안 줄어들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또 늘고 점점 공급이 감소하니까. 근데 여기 자 가격이 이때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이라고 합시다.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감자가 400원이니까 이게 0.1점이죠. 이게 소비량, 이게 수량이니까. 이때 100원일 때 3명이 사고, 200원일 때 2명이 사고, 300원일 때 1명이 사고, 400원일 땐 빵명. 이게 뭔 소리냐?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사먹는 거야. 그게 0점입니다. 이게 가격이 꼭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0점, 이때가 되면은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 이때 지금 교차하고 있으니까 시장 가격인 거고. 그래서 만약 이제 그러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경우,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안 움직이니까 완비탄인 거고, 이제 그냥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되 거의 안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이렇게 움직여봤자 어차피 이렇게 증가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그럼 반면에 이제 다시 이게 그대로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닙니다. 보자, 30분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70페이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